ICT 기반 돌봄 서비스 사례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발표를 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입니다. 우리나라 잠시만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와 그다음에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가족 부양 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돌봄에 대한 가족 중심의 그 돌봄에서 이제 사회의 돌봄으로 그 돌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특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면서 그 노인 사회적 돌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회적 돌봄 필요에 의해서 계속적인 이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돌봄 정책을 개편해서 원래 기존의 노인 돌봄 정책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 진입하기 전 단계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취약한 어르신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조성가정 그리고 노인 부부 세대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그 노인 생활 지원사들을 파견해서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이러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어르신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직접적인 방문이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그 연구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고립의 심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르신이 그동안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소일거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수입이 창출이 되었는데 외출에 대한 제한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일거리들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수입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이용시설이 폐쇄에 따라서 돌봄에 있어서도 부재가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인 돌봄 서비스의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돌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노인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인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셀프케어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프케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같이 융합된 어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대면 서비스, 그다음에 집단 활동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소셜 웰테크,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기술과 융합된 어떤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득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또한 다양한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문화를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해서 SNS를 통하여 세상과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영화 보기를 통하여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언택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하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이코노미라 해서 그러한 디지털 문화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 관심과 비용 지원을 통해서 정보 격차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런 돌봄의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대면 서비스들이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집에서 혼자서 TV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이나 우울감이나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 방역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생활 활동이나 정서 함량 게임 제공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새로운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이 앞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올해 개편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금 이런 ICT를 활용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1:1 돌봄을 그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안심폰 등을 활용해서 간접 안전 확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통한 어떤 생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CT를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잘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현장에서는 그 ICT를 활용한 비대면 활동,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전력량 변화를 통해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전달하는 MBIoT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터치워치나 터치 태그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행동 패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아니면 여기서 어르신의 어떤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해서 어르신을 수시로 체크하는 터치케어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약상자 같은 경우에는 약상자 수납함을 열고 닫으면서 복약 데이터를 서버로 자동 전송시킴으로 인해서 어르신의 약 복용 상태나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런 약상자 수납함에 열고 닫힘이 없다라면 이분한테 무슨 일이 발생이 됐나 보다라고 해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상도로를 주행하면서 기억력 훈련이나 하지 근력 훈련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꿈의 자전거, 그리고 정서 및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 사랑 효도리, 그리고 다솜이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인공지능과 터치 센서를 탑재해서 두뇌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적 안정 지원이나 스케줄 알림, 응급콜 모니터링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솜이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랑 유사한 많은 IoT 사업이 현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이거와 요즘 유사하기는 하지만 지능형 안심폰이라 해서 음성이나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르신의 안전 확인을 할 뿐 아니라 조도나 온도, 습도, 동작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 분석해서 현재 어르신의 안전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19에 긴급 호출을 연결하는 이런 지능형 안심폰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CT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그 ICT에 대한 사례들은 오늘 우리가 가상박람회에서도 같이 올려서 지금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이런 ICT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들고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ICT 돌봄 기계들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고 또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고 또한 바람직하며 타당한 규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생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하이닉스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독거노인 실버 플랜들을 예시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은 미국의 비영리 조직 지원 기관인 REDF에서 개발하고 영국의 사회경제 지원 조직인 NEF에서 개량한 사회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회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조직 활동에서 나온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재무적인 단위로 환산하고, 또한 이런 재무적인 단위로 환산한 것을 가지고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결과들을 경제적인 가치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실버플랜드를 이제 예시로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독거노인 실버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38개 지역에 약 2,800명 어르신들한테 지원금 한 3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버플랜드 구성 내용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AI 스피커를 통한 감성 대화입니다. AI 스피커를 통해서 외로움을 경감시키고, 또한 흘러간 옛 음악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어르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나 요리 레시피, 또한 다양한 콘텐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외에도 생활 편의를 위해서 거동불편 어르신한테는 음성으로 어르신이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불 켜줘라고 하면 불을 켜준다든지, 불 꺼줘 하면 불을 꺼준다든지, 이렇게 음성으로 온 오프라인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이 조기 감지될 수 있도록 관제 모니터링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송출하고 있고, 또한 소방청과도 연결해서 긴급 출동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 실버플랜드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5개의 그 항목들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이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하여 얼마만큼 외로움이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독거노인의 생활이 얼마만큼 편안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행복해졌는지, 그리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지, 정말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개선된 삶의 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정보 접근에 어떤 개선점은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의존도는 감소되었는지, 그다음에 심신 안정이나 신체 활동으로 통해서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은 얼마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 역량이나 아니면 새로운 직무 역량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된 사회적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우리가 이 기계를 설치를 하고 난 후에 하이닉스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런 기계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에 설치된 것에 대한 사용법이나,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회적 가치 분석에 같이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삶의 보람을 느끼고 변화된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됐는지, 그리고 개선된 대인관계나 자원봉사로 인해서 향상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지자체는 이런 어떤 그 기기를 통하여 지자체에서 고독사는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그래서 고독사 감소 비용,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기계를 통하여 감소한 우울증이나 요양급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치매 질환 발병 위험률이 낮아져서 치매 환자 돌봄 지원 감소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비용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용을 환산하는데 기준이 뭘까? 객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환산하기 위해서 기준점들을, 그러니까 정부의 기준점이나 아니면 다양한 선진 어떤 그런 기술, 선진 연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그 비용을 산출을 해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버플랜드 사회적 가치를 분석을 해본 결과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 24억 5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 19년 2년 동안의 것을 사회적 가치, 성과물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총 30억 원 중에서 24억 5천만 원만 투입된 비용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산출된 그 사회투자 수익률은 12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총 한 5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독거노인 실버플랜드 사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ICT 돌봄 서비스 사업이 그러면 정말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솔직히 이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독거노인 개인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기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는 게 이 사회적 가치 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접근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까지 기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한 ICT의 폭넓은 활용 가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ICT 기술에 대해서 지금 4차 산업에 많은,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스마트 돌봄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 분석을 통해서 정말 ICT 기술을 접목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용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ICT 돌봄 기계를 통해서 더 많은 편익 제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데니스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랑 유사합니다. 차가운 기계의 온테크 기술이 따뜻한 온테크 감성 친화적 기술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로봇, 그다음에 ICT, 4차 산업, 기계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던 이런 기술들이 이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우울이나 그들의 감성을 터치한 이런 감성 친화적 기술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적인 문제와 삶의 질 개선에 이런 ICT 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져봅니다. 이렇게 ICT 활용한 스마트 돌봄은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앞으로 확대돼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장에 더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개인의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ICT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ICT 기술을 개발한 기업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비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사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사용하시는 대상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급이나 통신비 바우처 지원 확대, 디지털 소외 계층 교육 이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더 많은 보급이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김현미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